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더 나이 드신 우리 선배 세대들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다 좋은데 조금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떠올리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전남 순천에서 총선을 치르고 낙선을 하고 방송을 시작할 때 그때 유튜브와 방송에서 저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직 정치 초년생이기도 하고 방송도 처음이고 확신이 잘 없어가지고 부정선거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준석 후보가 방송을 끝낸 저에게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 없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슬금슬금 그쪽 얘기도 맞을 수 있겠지요 라고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네! 정말 대한민국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정치판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웠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의 문제는 너무나도 절박한데 지금 우리는 대구의 동성로에 왜 예전만큼 젊은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문화를 즐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왜 대구의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왜 과거에 대구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 수도권에서 시작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다뤄졌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 대통령도 상대방을 감옥에 잡아놓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수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다가 방탄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작 다뤄야 하는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준석! 사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시간이 제 나머지 인생보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많은 시민과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해서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 그 흐름 속에서 제가 한마디 내지를 때마다 환호해 주시는 여러분의 환호성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제가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넘고 이제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자, 서로 싸우는 정치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화합해서 비빔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답해 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경북의 시민도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얼마 만에 찾아왔던 대한민국 정치의 봄이었는지 저는 항상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이준석! 많은 사람들은 대구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며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구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왜 안동 사람인데 안 뽑아주냐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약 올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구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어떻다 저렇다 훈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구 경북에 표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는 듯이 드디어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대구 시민에게 도와달라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정치 개혁의 실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대구의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권력이 눈앞에 다가오자마자 그 권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최근에 그가 눈독 들이는 것은 사법권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면 사법권까지 가져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 검찰과 대법원을 압박하고 판사들과 검사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은 독재의 사전적 정의가 바로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민의힘의 이전 투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제가 보수 진영을 당대표로서 이끌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젊은 세대의 표를 얻는 실패해서 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본인이 사실상 지휘하면서 경기도와 호남 지역의 광역단체를 빼고 제주도까지만 5군데만 이기고 나머지 13군데는 지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매번 이재명한테 승리를 헌납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패배를 안겨왔고 이번에도 이준석 중심으로 이재명에 대항할 때 우리는 이재명의 파퓰리즘을 막아세울 수 있습니다. 대구의 시민들께서 화끈하게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만약에 아직까지도 대구에 장년층 이상 어르신들이 이준석이는 아직까지 나이가 젊어서 안 돼,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40살짜리 이준석의 대안이 74살의 김문수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정말로 지역의 자랑으로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산업을 일으키고 포항의 바닷가에 제철소를 짓고 나라를 산업화의 길로 이끌었을 때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나이가 46 아닙니까? 그분을 어느 지역보다도 산업화의 영웅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왜 40살짜리 이준석은 안 되고 74살의 김문수가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의 기억은 이준석과 함께했던 기억이고, 우리가 함께했던 패배의 기억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막아세우지 못하고 옆에서 간신배같이 굴었던 사람들이 함께했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저만큼 키워낸 보수 진영의 무능력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알량한 정치 권력 때문에 자신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도해야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 당권, 공천권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준석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세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들의 사정을 봐줘야 됩니까? 그들은 이제 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야 될 사람 아닙니까? 들에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3명의 후보 중 누구같이 잘하라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나중에 이재명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녀, 손자가 이재명같이 살겠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이미 인구구조상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국민연금을 젊은 세대에게 폭탄 돌리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옛날에 개돈 모아가지고 개를 할 때 애초에 개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 다 앞에 순번에 몰아놓고 개돈 돌리다가 돈 떨어지면은 돈 들고 튀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양당이 하고 있는 폰지 사기형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사회생활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악덕 개주처럼 폰지 사기를 전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하면서 여의도 바닥에서 버티었고, 그러다 나오면은 듣는 얘기가 뭡니까? 너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우리가 니를 막아서느냐? 더 이상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마인드가 가겠다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합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 소탈하게 정말 보통 사람처럼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원래 부산에서 처음 동구에서 당선됐을 때 김영삼 퀴즈로 당선돼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할 때 따라가고 계속 올라왔으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한 번도 낙선하지 않고 다선 의원 승승장구했을 거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바로 장관 자리 달았을 거고, 언젠가 총리 한번 하고 은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 솔직히 누구보다도 싸가지 없는 행보도 많이 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게 얼마나 나이든 정치인 눈에는 싸가지 없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시원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기억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김영삼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하면서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어디 좋은 지역구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계속 당선될 수도 있었지만은 본인은 부산에 가가지고 계속 어려운 선거에 도전해서 낙선하는
바보 노무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기억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탈권위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당선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수도권에서 정치하다가 은퇴하기 직전의 나이에 어려운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인 대구로 낙향해가지고 수성구에 선거를 뛰려고 했던 행보, 그것이 용기 있는 행보입니까 여러분? 이미 본인의 최전성기를 지나가지고 낙향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려왔던 분을 왜 1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남시장 출신이면서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성남시도 버리고 경기도도 버리고 거기 성남 분당 갑에 보궐선거가 나왔는데 거기 출마하는 대신에 인천 계양구에 민주당이 떨어질 리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생짜로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출마시키고 거기 가가지고 국회의원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그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항상 어려운 곳에 도전하고 그 도전에서 꺾여도 굴하지 않건 노무현을 좋아하던 그대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고 지금 항상 양지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줄 모르고 항상 자신의 팬덤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일삼는 이재명 후보를 그들의 대표주자로 세웠단 말입니까? 이쪽 앞쪽으로 들이대지 마시고요. 뒤쪽으로